시어머니가 요즘 엄마들은 애를 너무 곱게 키운다며 육아에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시어머니를 완전히 굴복시킨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날 소아과 의사의 증명서와 함께 시어머니 앞에 놓인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신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말을 잃고 사과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참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도라기를 키우는 28세 엄마 김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정말 어이없는 시어머니 육아 간섭 사연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참았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죠. 어떻게 이겼는지 정말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처음 엄마가 된 저는 정말 모든 게 조심스럽고 걱정됐거든요. 특히 신생아라서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니까 더욱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젖병 소독도 매번 꼼꼼히 하고 손 소독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수야, 젖병 소독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아이들 다 잘 컸어.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경험담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너무 곱게 키우면 안 돼. 요즘 엄마들이 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육아 방식을 계속 비판하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시니까 뭐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육아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생후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요즘은 쌀미음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음만 계속 먹이면 언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어. 우리 때는 밥 간 거 바로 먹였어. 그래서 지금까지 다들 잘 살고 있잖아. 저는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소아과에서도 단계별로 천천히 시작하라고 해요. 아직 소화기관이 미숙해서 갑자기 밥을 주면 안 된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의사가 뭘 알겠어. 나는 3명을 다 키워봤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야.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제 아이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이 육아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건강이 걱정돼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금은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저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내 아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예민한 거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6개월이 됐을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이가 열이 조금 나더라고요. 미열 정도였지만 신생아라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열은 괜찮아. 병원 가봤자 약만 주고 돈만 나가. 집에서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면 돼.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가지 말라니요. 어머님,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죠. 요즘은 신생아는 조금만 열이 나도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3명 키워본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 그때는 이런 거로 병원 안 갔어. 요즘 엄마들이 너무 민감해.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머님이 병원 가지 말래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조금 지켜보자.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은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다행히 아이열이 내렸지만 정말 불안한 하루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아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육아에 너무 간섭하셔서 힘들어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아과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육아법이 발전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특히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까지 주셨어요. 신생아 육아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죠. 집에 와서 그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역시 제가 하고 있던 방식이 맞았더라고요. 젖병 소독 이유식 진행 방법 발열 시 대처법 모든 게 최신 의학 지식에 기반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를 대비해서 핵심 내용들을 외워뒀어요.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들을 녹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말이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또 간섭을 시작하셨죠. 지수야, 아이가 7개월인데 아직도 미음만 먹여? 우리 때는 벌써 밥 먹었어.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소아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요즘 소아과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이 소화기관에 좋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자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의사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옛날 방식이 더 간단하고 효과적이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하지만 의학이 발전한 이유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잘못 키웠다는 뜻이야? 우리도 다 잘 키웠어.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시대에는 그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가셨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꿀을 먹이신 거예요. 돌아와 보니 아이 입 주변에 꿀이 묻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아이에게 꿀 주셨어요? 응, 기침을 하길래 꿀 조금 줬어. 꿀이 기침에 좋잖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돌전 아기에게 꿀은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보툴리즘 중독 위험이 있어서요. 어머님, 돌전 아기에게는 꿀을 주면 안 돼요. 보툴리즘이라는 균이 있어서 위험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꿀이 몸에 안 좋을 리가 없어. 자연식품인데. 저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돌전 아기에게 꿀은 절대 금지라고요. 시어머니는 자료를 보시고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조금 먹었다고 죽지는 않아.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일단 아이부터 챙겼어요. 소아과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선생님, 아이가 꿀을 조금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소량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4시간 동안 아이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이 상태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녹음한 파일들을 들려줬어요. 여보, 이것 좀 들어봐. 어머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남편은 녹음을 듣고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특히 꿀 주신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꿀을 주셨어? 그거 위험한 거 아냐? 그제야 남편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이제 알겠지? 내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남편도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줬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남편이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게 있었어요. 바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린 거였죠. 선생님,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아과 선생님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다면서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소아과학회에서 발행한 공식 육아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꺼냈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뭔데?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아이에게 꿀 주신 일로 정말 무서웠어요. 돌전 아기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육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이건 소아과에서 받은 신생아 육아 가이드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육아 정보예요. 모두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경험이 많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건 아이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 소아과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 거였죠.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소아과 선생님과 통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의아해 하시면서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소아과 선생님은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육아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시어머니를 인정해 주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다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위험 요소들을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특히 돌전 아기에게 꿀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보툴리즘이라는 균 때문인데 성인에게는 문제 없지만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전문적인 설명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젖병 소독이나 이유식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들이 개발됐거든요. 어머님 시대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게 아기를 위한 길이죠. 선생님의 차근차근한 설명에 시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통화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것도 배워야겠구나. 우리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아이와 관련된 건 제가 결정할게요. 물론 어머님 조언은 참고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내가 너무 나섰나 보네.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 경험도 소중하지만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로 이해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육아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방식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조언을 해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수야, 이런 방법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강요하지 않고 제안하는 식으로 바뀌신 거죠.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제 편이 되어줬어요. 육아는 지수가 주도하는 걸로 하자. 어머니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육아 관련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수야, 내가 요즘 육아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너 말이 맞았어.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새로운 육아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올바른 육아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하는 육아법이 더 과학적이라고 동네 아줌마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아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도 손주 바보가 되셔서 아이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물론 이제는 제 허락 없이는 함부로 뭘 주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신중하게 육아하는 거였구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도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똑똑해서 아이를 과학적으로 키워. 책도 많이 읽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덕분에 우리 손주가 또래보다 건강하고 똑똑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유식도 진행하고 예방접종도 제때 마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 육아 방식을 완전히 신뢰해 주시고 오히려 응원해 주세요. 지수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구나. 요즘 엄마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나도 배워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계속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용기를 내서 정면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팩트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거였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제 경험을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팩트로 승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시어머니도 받아들이기 쉬우시더라고요. 또한 아이 아빠의 지지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면 시댁과의 갈등도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경험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 아이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존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표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요즘은 시어머니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아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도 손주 바보가 되셔서 아이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물론 이제는 제 허락 없이는 함부로 뭘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 바로 저와 함께 육아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수야, 오늘 육아 프로그램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너 말이 다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도 해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애를 너무 과보호한다면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 방식이 더 과학적이고 안전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손주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며느리가 잘 키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든든한 육아 파트너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라고 했어. 지수야, 고마워. 내가 잘 가르쳐준 덕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감동했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 특히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육아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와 함께 상의해요. 지수야, 아이가 요즘 밤에 자꾸 깨는데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해 주시면 함께 소아과에 문의하기도 하고요. 정말 든든한 할머니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는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수야, 이번에도 내 방식대로 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단 내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도울게. 정말 완전히 바뀌신 거죠. 이제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께 조언을 구할 때가 많아요. 어머님, 육아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물론 항상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면서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참고만 해. 여러분도 육아 갈등으로 힘드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팩트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시어머니도 결국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마음을 인정해드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때 용기 내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하니까 정말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아 갈등은 정말 힘들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아이를 지켜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